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와 사랑방 손님의 이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숙달할 무렵에 성공의 고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헤어숍은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헤어 디자이너는 아닌, 그렇지만 성공한 기업 화미주 인터내셔널의 김영기 대표를 모시고 그 성공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자라 그러면 누구나 미용실을 다 이용하기 마련인데 우선에 궁금한 게 화미주라는 그 이름부터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 미용실에 86년도에 네. 종업원 운전수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정식 직원이 되고 총무라는 직책을 줬습니다. 83년도에 오픈할 때 상호가 파리 미용실이었습니다. 예. 파리, 예. 프랑스 파리. 예. 근데 84년도에 국어 순화 운동한다고 외래어 간판을 못 쓰게끔 만들었어요. 맞아. 그렇게 하면서 파리를 파리 미용실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고객이 너무너무 없어졌대요. 근데 제가 이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원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열심히 해도 고객이 안 느는데 파리가 뭐냐, 파리 미용실. 날린다. 네. 그럼 파리 날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상호를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업에 오던 고객님 중에 한 분, 남편분이 철학을 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이제 한 2개월 있다가 가지고 왔는데 화려할 화, 아름다울 미, 고울 주자 이렇게 화미주로 가져왔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고울. 예, 10년 동안만 고울 주자라고 써라. 10년 동안. 그러고 10년 지나고 나면 나라 주자라고 해라. 지금 2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임의대로 골주자에다가 앞에 30원을 꺼가지고 대륙주자로 이렇게 글 건쳤어요. 앞으로는 대륙으로 뻗어나가겠다. 그래서 하미주 미용실에서 하미주 헤어 그룹에서 하미주 헤어 인터내셔널로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남자들이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뭐 드문 일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미용업계 좀 그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일에 접어들게 됐습니까? 저는 한 30여 가지 직업을 전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어릴 때 정말 파마가 하고 싶었었고, 군에 가기 전에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파마한 곳이 이 미용실이었었고, 그렇게 하고 옆에서 이제 장선동에서 제가 커피숍을 했습니다. 아, 예. 블랙박스 커피숍을 했는데 예. 거기에 미용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 처음에 올 때는 고객이 너무 없으니까 뭐 회의하기도 좋고 오면 안 기다리고 바로 차도 마실 수 있고 사랑방이었죠. 미용인들 사랑방. 1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미용인들이 와서 오, 손님 많네. 자리 없어? 기다려야 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리고 5개월 지나고는 미용인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너무 많았어. 그때 한 미용하는 분이 김 사장 이렇게 해서 고객이 많으면 돈 많이 벌겠구나. 그렇지. 얼마나 버니?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죠. 100만 원 벌입니다. 아니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는 정말 컸어요. 커피 한 잔 500원 700원 할 때였으니까 100만 원 번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 벌려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제 나이 이제 25, 6에 100만 원 벌면 25, 6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사장 됐네. 사장이었죠.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파마 3사람만 말면 100만 원 번다라는 한 달에.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고객이 너무 많아가 고객이 기다리고 대기하는 고객이 있는데도 매출액은 하루 15만 이상 커피숍에 매출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거 밤 늦은 시간까지 해가서 15만 원, 100만 원 이상 벌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비전이 없구나. 더 이상 노력해도 매출 안 오르니까. 그 와중에 그분이 미용실에서 파마 3사람 말로 100만 원 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열심히 해도 매출은 다 안 오르는데 부동산에 와서 팔아라는 겁니다. 권리금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저는 2천만 원도 안 들었거든. 1,000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커피숍을 했는데 3천만 원 줄게, 4천만 원 줄게, 4,500만 원 줄게,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서 5천만 원 주고 팔고 미용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30여 가지를 네. 직업을 바꾸셨다 했잖아요. 네, 예. 뭐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거 몇 가지가 아니고 30가지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시간 모자라니까.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 물론 60년대 어렵지 않은 주위에 이웃에 어렵지 않은 친구들 맞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다 예. 힘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냉동사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냉장고 판매 수리 제작업. 예. 그거 하면서 겨울에 되면 막리를 하고 또 그렇지. 여름에 이제 냉동사하면서 그 앞에 조그만하게 화분 놔둬놓고 화분 장사도 하고 수석 겨울가에 돌 주워가지고 수석도 팔고 평풍 사러 다니고 고물 고철 또 옛날 오래된 평풍 같은 거 매입해가지고 팔러 다니기도 하고 밀감 장사하고 수금 사원하고 뭐 고추 중매인 또 하고 아이고야. 정말 뭐 안 가리고 다 하셨네. 예. 여기 양산 물건이 와서 남의 집에 모슴살이도 하고 방앗간에서 떡 만드는 일도 하고. 얘기 쭉 들어보니까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참 순간순간에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을 텐데 네. 그때마다 뭐 어째는 것 같습니까? 어머님 생각하면 힘든 것이 없었죠. 그래. 예. 나는 군에 가기 전까지 10년 내로 1,000만 원을 모을 것이다. 그때 17살 때였으니까 26살까지 나는 무슨 일에서 1,000만 원 벌어야 된다. 1,000만 원 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지 않고 매일 일해서 1,000만 원 본다, 1,000만 원 본다, 1,000만 원 걸 적었는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연기 준마 또라이 됐다고. 그렇지. 친구들 오도 1,000만 원 걸만 적고 있으니까 또라이라고. 근데 친구들아 그때 내가 또라이가 아니었었고 정말 돈이 필요했었고 그렇지. 가고 다진다고 1,000만 원을 걸 적은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26살까지 1,000만 원 모아한다고 했던 것이 군에 가기 전에 1,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모아놨고 군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네. 책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1,000만 원의 맞습니다. 약속 이렇게 되네. 네, 예. 그게 그 말입니까? 이 1,000만 원의 맞습니다. 약속. 내가 어릴 때 이제 벽에다가 1,000만 원 적은 것을 17살부터 해가지고 사회생활 그리고 30여 년 한 내용을 네. 전부 다 이제 한 테마별로 해서 그 제 자서전이 아니고 경영 에세이집입니다. 그 비즈니스 예. 제 책을 보면 예.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바쁜 와중에 어째 썼습니까? 집필 기간이 얼마나 되고 금방 언제 써봤습니다. 금방요? 예. 어쩐 일이고? 아니 매일 내가 했던 내용들이만 적었었거든요. 틈틈이 메모해놨다가. 예. 뭐 냉동사 할 때 어떻게 냉동사했다, 수금 사원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 와서 어떻게 경영을 했다, 커피숍 할 때 나는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얘기들이다. 맞습니다. 그치?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뭐 30여 가지 했다가 미용업에 왔다가 커피숍도 했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할 때마다 대박이 다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에러분 점도 있었고 뭐 실패한 일도 있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실패한 어떻습니까? 일 2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박 예, 나고. 다 대박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 성공했습니다. 잘 성공을 했습니까? 저는 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사례를 2개를 들면 제가 이제 냉동사를 2년 하고 나서 그 냉동사를 제가 인수를 해서 19살 때 이제 또 사장이 되었습니다. 와이야. 3년 정도 하고 나서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 모은 돈을 모으고 군에 이제 가기 전에 그 냉동사를 팔았습니다. 냉동사를 팔았는데 빨리 군에를 가야 되는데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제가 1,000만 원 적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매일 노는 날 없이 일하는 인간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군에 가기 전에 영장이 안 나오니까 백수였지 않습니까? 일명.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며칠 이렇게 놀다가
자꾸 놀러 다니는데 누가 카더라 신발 장사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카더라. 신발 장사. 노점에서 신발 장사해가지고 기동량하고 냉동사 팔은 돈 들고 갖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동문시장에서 신발을 한 차를 사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거 신발 장사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 장사 한 6개월 정도 할 때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 6개월 버린 돈과 냉동 살 때 버린 돈, 그 돈을 모 씨한테 맡겨놓고 갔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돈을 이자놀이 해가지고 크게 불려주겠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못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실패고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그지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다. 변신에 당했던 어떤 좌우지간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무식해가지고 포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 중간에 무엇을 했느냐면 냉동사를 하는데 냉동사 막 고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전 납치대가 다녔어요. 80년 초, 70년 말. 요즘은 냉장고 서비스센터가 많은데 그때는 서비스센터라는 개념도 없었고 냉동사라는 것이 지역에 한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고장이 나면 식육경에서 고장 나면 바로 가서 안 해주면 고기가 다 썩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크림 대리점에서 고장이 딱 나면 바로 가가지고 안 해주면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일이 많으니까 전화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장이 직접 오가지고 저를 막 체포하다시피 납치해갖고 하는. 예, 납치해가지고 그때는 자가용이 찝차 처음 타봤습니다. 그 식육점 하는 사장님인데 찝차 딱 거기 막 이렇게 납치대가 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친구 두 명이 야 월급을 줘, 니만 돈 다 버리고 말이야. 우리는 월급 이거밖에 안 줘. 나는 냉동 살 때 5,000원 받고 하다가 기사대가 25,000원 받는데 친구라고 돈을 8만원 주는데 월급 적다고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친구야 3개월만 더 지나고 나면 여름 지나고 나면 일 없어지는데 3개월 지나고 겨울에 우리 전국 내가 투어 시켜줄게.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제주도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 오면서 밀감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주도에서 3,200원 했습니다. 그때는 20kg짜리 큰 거였습니다. 3,200원 주고 가져왔는데, 제 고향 밀양에 가니까 6,500원 하는 겁니다. 오, 이거 파니까 냉동사보다 돈이 더 되는 거예요. 예. 150박스 가져왔다가, 3일 만에 다 팔고 다시 가가 250박스를 가져왔는데 11월 중순 밀감은 날씨가 추워야 그렇지. 안 썩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한여름 만에 다 썩혀버렸어요. 그래서 2번 딱 실패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 2번. 그러네. 저희들은 미용실을 그냥 단순히 해서 머리만 하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냥 단순한 미용실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그지 화미수 인터내셔널 이래가지고 이 미용 업계에서 굉장히 그 사업도 많이 하시대.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미용 뭐 행사도 많이 하시고 국제적인 행사도 개최하시고 그러죠. 네. 미용 재미있는 직업 업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손재주 좋은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친구들이 외국 가서 하면은 국제기능대회 가면은 금메달, 금메달 거의 삭설을 해오다시피 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기술 배우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5천만 민족밖에 안 되고 미용실 수가 11만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미용시장 규모는 5조 원이 안 됩니다. 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 아니고 파리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서 좀 외화벌이도 좀 많이 하고 외국하는 미용인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하미주 미용실에서 헤어그룹에서 또 인터내셔널로 바꾸게 된 배경이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이제 외국으로까지 진출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화미주 미용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부산,
하고 울산, 창원, 양산, 김해 이렇게만. 부산 경남 쪽에 다 예, 있다 예. 그지? 몇 부산- 군데나 됩니까? 부산 경남 쪽에 지금 42군데 미용실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 수는 800여 명 됩니다. 와이구야.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았던 고객님이 100만 명 돌파를 했고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성공했다라고 보고 이제 시작입니다. 성공 전략이라든지 그 예. 미용 업계에서 성공하신 이렇게 경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 잠깐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공짜로? 그러니까 네, 돈 안 받는 무료 부분까지만 말씀하셔서. 임용실 처음 들어오니까 네.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총무 우리 기술업이야 기술업 알겠어? 그렇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기술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 본질이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야 임마 네가 뭐 한다고 임마. 그렇지. 우리는 기술만 좋으면 임마 삼복도로 위에 미용실 칠해놔도 고객이 찾아온단 말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미용실에 왜 고객이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 그때 20만 원도 못 했으니까. 네. 그러면 원장님이 우리 디자이너들 기술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주 그랬습니다. 예.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의 본질, 기술업, 서비스업 두 개로 보면은 나는 서비스가 좋으면은 오히려 삼복도로에 내가 미용실 차리는 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 둘이 부딪혔습니다. 예. 그런데 답이 안 나왔어요. 며칠 있다가 제가 가서 원장님 우리 미용실 성공하려면 법의 본질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원장님은 기술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충돼야 돼. 그럼 뭔데 이러는 겁니다. 뭔데?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몰라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홍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제가 국시장 앞에서 밥을 먹고 아리 미용실이 어딘지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자,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알리자. 그렇죠. 우리 업의 본질은 알림업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지 만들어서 차에 꽂고 다니고 지하철 그때 이제 지하철이 중앙로까지 올 때 지하철 타고 전단지 알림 홍보물만 돌렸습니다. 학교 앞에 지하철 타고 중앙동에서 그렇게 고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어느 일정 부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교육을 다시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돌렸어요. 지금은 우리 미용은 마케팅 전략 사업도 아니고 홍보업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고 기술업도 아니고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미용실이 1년에 의무 교육 시간이 154시간. 그래.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고객님 충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교육들을 시킵니까? 인성교육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인성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기 그러네. 관리법까지도 특히 제일 많이 시킨 교육이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렇구나. 인간관계 교육을 시키는데 인원교육이었습니다. 직원들 간의 언쟁, 분쟁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다. 앞에 사람 B를 절대 건드리면 너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앞에 사람 B를 안 건드리려고 그러면 앞에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라. 앞에 사람이 보고 싶은 표정만 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예쁜 말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평, 시기, 질투, 공갈, 협박, 반말, 무시, 무반응, 무표정, 무응답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앞에 사람한테 사랑 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박수 치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야기는 하자. 이걸 하고부터 해가 직원들이 단합이 됐고 고객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경영 기법이 아닌가. 그 이후에 만들어낸 것은 우리 미용실에서 전국으로 마케팅 전략이 뻗어져 나간 것이
만약에 5번 할 때 한 번 하는데 10만 원짜리 5번 하면 50만 원인데 이걸 30% 해서 3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선불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이게 너무너무 좀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치? 고객님도 좋고 미용실도 좋은 그치. 겁니다. 30% DC해 주니까. 30% DG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오면은 편하고 단골이 될 수가 있었죠. 미용실 측에서는 30% 할인해 줬는데 내가 한 번 실수하면 다른 미용실로 빼앗기는데 한 번 실수해도 선물 준 것 때문에 다른 데를 가지 못했으니까 다시 오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한 10년 정도 한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미용실 전국에 어느 미용실 안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해서 따라하지. 하미주 미용실의 인사말을 바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10년 정도 하고 나서 2010년대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두피 하시겠습니까? 헤어 하시겠습니까? 요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두피 하시겠습니까? 헤어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반응이 이렇죠. 뭐라고? 두피? 두피가 뭔데? 두피 관리? 예, 하미주 미용실은 두피 관리 전문 미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피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피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서 다시 한 것이 무엇이냐면 3년 전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한 것이 다른 미용실에서 다 따라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것입니다. 연회원을 받았습니다. 연회원을? 예, 1년에 22만 원을 선금을 저한테 주고 계약을 맺으면 1년 동안에 헤어, 두피, 포모 뭐 이런 부분을 전품을 50%를 할인해 준다.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 보면 22만 원 주고 나면 5번 오든 10번 오든 20번 오든 한 번 할 때 10만 원, 15만 원 하던 파마 고객님이 22만 원 주나면 5만 원 3만 원 이 정도만 써도 되니까 그게 반응이 너무 뜨거웠었죠. 이런 마케팅이 전부 다 하미주에서 나왔죠. 전략이다. 더 듣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제가 책을 대신해서 보도록 하고 앞으로 이 미용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도움 말씀 좀 먼저 가신 분으로서 도움 말씀 좀 주세요. 포기하지 마라. 마음 딱 먹고 고객 모시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려서 실패하는 미용인들이 너무 많고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책 보니까 좀비 기업이 뭐 차지하는 비중이 몇 %가 된다 뭐 이렇게 기사도 봤는데 그 좀비 기업, 좀비 미용실들이 어떤 미용실이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은 미용실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었던 미용실이고 처음 오픈했을 때 뭐 한 달, 2달 동안에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다 이렇게 고객 모실 준비 다 해놔놓고 이렇게 썼는데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초심 다 잃어버리고 10시나 11시 돼서 문 열고 또 뭐 손이 없네 6시 되면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가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초심 잃지 말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마음 딱 먹고 고객 모신다면 전부 다 하미주보다 큰 미용실 CEO가 다 될 것입니다. 예, 그 웃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상상력에는 나이가 없고 꿈은 영원하다 합니다. 꿈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대표님 말씀만 따라 포기하지도 마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하면 언젠가 성공은 눈앞에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화미주 인터내셔널의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